皆さんこんにちは、コミンです。今日は皆さんの質問に答えていく時間を設けたいと思います。오늘의 질문은 일본어를 공부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메일을 주시는데 질문 중에 하나가 자신의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저는 지금 일본어를 좋아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나중에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라던가 주변 사람들 중에 일본어를 공부하는 거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너 지금 일본어 공부해서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래? 그럴 바에는 영어나 중국어를 공부해.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어를 공부해서 자신이 어떻게 나가야 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조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먼저 제가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일본어를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본어를 왜 공부하시나요? 일본어를 왜 공부하시나요? 왜? 아마 사람에 따라서 이건 정말 답변이 굉장히 많이 갈라질 것 같아요. 뭐 애니메이션을 좋아해서, 드라마를 보고 싶어서, 일본에 가고 싶어서, 뭐 일본 회사에서 취업을 해보고 싶어서, 아니면은 뭐 JLPT나 JPT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뭔가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공부하는 이유가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취업을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스펙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스펙, 뭐 일본어 JPT 뭐 예를 들어서 900 이상 그러면 취업이 잘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스펙으로서 사용하고 싶다 이런 분들 계시고, 아니면 일본어를 공부해서 뭐 일본 회사에서 취업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JPT 만약에 900 이상을 점수를 받으셨을 때 얼마나 평가가 됐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만약에 들어가시는 회사가 전혀 일본어를 쓸 필요가 없는, 일본어랑 전혀 관계가 없는 회사라고 쳐보세요. 그럴 때 이 점수를 얼마나 회사에서 쳐주느냐, 그리고 이게 얼마나 점수에 들어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뭔가 아깝지 않으세요? JPT 900 이상이라는 거는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해야 갈 수 있는 점수라고 생각하고요. 간단하게 넘을 수 있는 점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의 스펙으로만 들어가서 뭐 정말 한 100점 만점 중에 0.01점 정도밖에 안 된다고 쳐보세요. 그럼 굉장히 아깝지 않으세요? 솔직히 JPT 900점 이상이면 솔직히 제 생각에는 다른 일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본어를 공부해서 그것으로 무슨 직장을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신데, 만약에 일본어로 어떤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일본어를 정말 자기가 잘해요. 근데 그걸로 어떻게 뭐 일을 해봐야겠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일을 해봐야겠어.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많이 떠올리시는 게 아마 일본어를 가르치거나 일본어 선생이 되거나 일본어 통역 그리고 번역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일본어를 잘해서 자기는 언젠가는 통역을 해보고 싶다, 번역을 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면은, 일단 통역하고 번역은 정말 많이 틀린 것 같아요. 통역하고 글씨를 되게 못 쓰는데 굉장히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 생각으로는 많이 틀리거든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통역하고 번역은 일본어를 잘한다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정말 일본어를 엄청 잘해. 일본 TV를 봐도 정말 다 알아듣고 일본 사람하고 이야기하는데도 정말 문제없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통역하고 번역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먼저 통역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제 생각에는 순발력인 것 같아요. 순발력.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얘기를 듣고 바로 한국말로 바꿔서 얘기해야 되는, 이 통역하고 번역 두 가지 일을 할 때 필요한 것은 일본어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데, 솔직히 더 중요한 거는 한국어 능력이에요. 한국어 능력. 어떻게 보면 어휘력, 한국어의 어휘력. 자신이 일본어를 듣고서는 다 이해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얼마나 알기 쉽게 한국말로, 알기 쉬운 한국말로 바꿔서 표현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본어를 정말 잘해도 한국어 능력이 형편없으면은 그거를 상대방한테 알기 쉽게 설명을 못해요. 일본어를 자기가 아무리 잘해도. 자신은 다 알아듣는데 사람한테 그거를 설명해서 이해를 못 시킨다면은 통역하고 번역은 일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통역하고 번역이 틀린 점이 하나가, 통역은 그 자리에서 바로 이야기를 듣고 바로 번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통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순발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바로 듣고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휘력을 이용해서 순간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한국말로. 아니면 한국말을 일본어로. 근데 번역은 그거랑 좀 틀리게 순발력까지는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물론 빠르게 번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정확성이죠. 정확성. 사전을 뒤져서라도 막 인터넷을 찾아서 그거에 맞는 한국어 어휘를 찾고 그걸로 번역을 하는 거. 정말 한 문장이라도 정말 자신의 어휘력이 있어야 그거를 번역을 할 수 있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해야 된다는 거죠. 정확해야지. 빠르게 한다고 그 내용이, 번역한 내용이 틀리다면은 그것은 좋은 번역이라고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전을 찾는 한이 있더라도 더 정확한 표현을 찾고 한국어로 정말 거기에 맞는
한국어 표현을 찾아서 번역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 일본어를 공부하면은 일본어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그러시는 분들도 많아요. 일본어를 가르치고 싶다. 근데 이것도 이거랑 통역하고 번역하고 똑같이 자신이 일본어를 잘한다고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능력이에요. 선생님은 자신의 일본어 능력보다도 얼마나 자기가 알기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두 명의 사람이 있어요. 한 명은 뭐 JPT가 만점이에요. JPT가 막 990점이야. 그리고 또 한 명은 뭐 JPT 점수는 한 700이에요. JPT 점수는 700인데 이 사람은 자신은 알지만은 가르치는 걸 너무 못해. 너무 어렵게 설명해. 이해도 안 돼. 수업을 듣고 있으면 막 졸려. 근데 이 700인 분은 자신은 700밖에 안 되지만은 그 700점을 맞기 위한 그런 공부 방법에 대한 것을 정말 알기 쉽게 설명을 하고 정말 재미있게 지루하지 않게 설명을 한다고 쳐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느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싶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정말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0점인 사람을 두 사람이 가르쳤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났는데 이 사람은 공부가 너무 재미없어. 공부를 정말 재미없게 가르쳐. 그래서 공부를 한 달 했더니 200점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 700점인 사람한테는 한 달을 배웠는데 너무 수업이 재밌어서 나도 모르게 막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험을 쳐니까 400점이 나온 거야. 그러면 누가 잘 가르치는 선생님일까요? 제 생각에는 이쪽 선생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어를 잘한다고 누구나 다 일본어 선생님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알기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느냐, 얼마나 자기가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사람하고 접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하고 접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필요한 것 같아요. 얼마나 사람에 대해서 잘 적응을 하고 사람하고 잘 사귀어야 된다 그래야 되나? 정말 사람하고 친하게 되고 얼마나 빨리 친하게 되고 사람 앞에서 얼마나 말을 잘하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좀 이야기가 길어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일본어를 왜 공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정말 그냥 일본어를 잘하고 싶어서, 일본에 가고 싶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일본에 유학을 가려고 해요. 그럴 때 왜 가시는지, 왜 유학을 가고 싶은지 물어보면은 일본어를 잘하고 싶으니까, 뭐 일본어를 정말 회화를 잘하고 싶으니까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 생각에는 그냥 정말로 그냥 회화를 잘하고 싶다, 일본어를 잘하고 싶다라면은 뭐 가서 공부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한국에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거든요. 한국에서도 충분히 일본에 유학 가는 것보다 적은 돈으로 같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자신이 일본어를 공부함으로써 일본어를 공부해서 뭐 하나의 스펙으로 쓴다던가 그냥 하나의 회사에 취업하는데 하나의 스펙으로 쓰는 것은 굉장히 좀 뭔가 아까운 느낌이 들고, 예를 들어서 일본어를 공부할 때 목표가 확실히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일본에 가서 일본에서만 배울 수 있는 어떤 기술이 있다고 쳐요. 무슨 일본의 IT 기술 중에 하나가 일본에서밖에 배울 수가 없어요. 그거를 공부하기 위해서 일본어를 공부해서 일본에 갔어요. 그래서 그걸 공부해 와서 다시 한국에 와서 일을 해요. 아니면은 일본에서 무슨 뭐 일본 음식을 배우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자신은 스시, 초밥에 막 전문적으로 초밥하는 가게를 차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한국에서도 배울 수 있겠지만은 정말 본고장인 일본에 가서 스시를 공부를 하고 싶어. 그럴 때 필요한 게 뭐겠어요? 그렇죠, 일본어죠. 그 스시라는 걸 공부하기 위해서 일본어를 자신을 공부해서 일본에 넘어가서 스시를 배워왔다. 그러면은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스시 가게를 열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일본어를 공부하는 이유, 왜 일본어를 공부하느냐, 일본어가 목표가 아니라, 일본어가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라 일본어를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의 수단으로. 솔직히 제가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부분도 있는데, 일본어를 어떻게 쓸까, 일본어 자신이 공부하는 이유가 뭔가, 그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목표만 확실하면은 공부하는 방법도 달라지거든요. 정말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뭐 JPT 900점을 맞기 위해서, 능력시험 1급을 따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라면은 정말 회화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능력시험 과거 문제만 계속 풀어도 점수는 좋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자신은 능력시험은 필요가 없어. 정말 일본어만 잘하고 싶어요. 일본어를 회화를 잘하고 싶어. 그러면 공부하는 방법도 막 책을 보는 시간도 물론 필요하겠지만은 많은 일본어들을 만나고 일본어로 직접 말해보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겠죠. 책만 계속 읽고 있으면 일본어 회화를 잘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혹시 여러분 명동 같은 데 가보셨나요? 그런데 가보면은 가게에서 물건을 파시는 분들이 일본어를 굉장히 잘해요. 근데 실제로 얘기를 해보면은 그렇게 일본어를 잘하는 건 아닌데, 그 가게에서 사용하는 표현 있잖아요. 뭐 이 물건은 얼마입니다, 이거 싸니까 사가요, 이런 식으로 정말 자신이 그 일하는데 필요한 언어, 그것만 공부하는 데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자신이 정말 사용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 분야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면은
그렇게 시간은 많이 안 걸려요. 만약에 일본을 여행을 가고 싶다, 일본에 여행을 가기 때문에 일본을 공부한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뭐 책을 읽고 이런 것보다도 정말 그 일본 여행을 할 때 필요한 언어, 뭐 호텔에서 사용하는 표현이라던가 뭐 음식점에서 물건을 뭐 주문한다던가 음식을 주문하는 것에 대한 표현, 이런 것만 잔뜩 공부하고 가시면은 얼마든지 일본에 여행하시는 데는 불편함이 없다는 거죠. 자신이 왜 일본어를 공부하느냐, 자신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일본어라는 목표를 막연하게 계속 가신다면은 뭔가 중간에 자신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반대로 확실한 목표가 있으면은, 나는 예를 들어서 일본에 가서 스시를 공부하고 싶다, 스시를 배우고 싶다, 아니면 라면을 공부해가지고 한국에 라면집을 하나 차리고 싶다, 그런 목표가 있으시다면은 일본어를 하나의 수단으로, 목표가 아닌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시고 공부를 해서 뭐 스시라던가 라면을, 아니면 뭐 IT 기술을 배우고 오신다면은 그걸로 충분히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자신은 일본어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일본어를 공부한다,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은 일본어를 자기가 예를 들어서 JPT가 900점 이상이 돼야 일본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자신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시점부터 일본어를 가르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 난 지금 겨우 히라가나를 외웠는데 어떻게 일본어를 가르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히라가나를 외우셨다면은 아마 주변을 보시면은 히라가나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히라가나 이렇게 써, 카타카나 이렇게 써. 자신이 공부를 좀 해가지고 뭐 능력시험 상급을 땄어요. 일본어 능력시험 상급을 땄어. 그러면 전혀 일본어를 공부 안 하는 사람들, 정말 지금 처음에 히라가나를 공부하는 분들한테는 일본어를 가르칠 수가 있죠. 자신 일본어를 진짜 1급을 따야 가르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시점에서 자기보다 일본어를 모르는 사람한테 가르쳐주면 돼요. 정말 일본어 선생님이 되고 싶으시다면은 정말 그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가르치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죠. 일본어 선생님이 꼭 일본어 능력시험 1급을 갖고 뭐 JPT 뭐 만점을 받아야 일본어 선생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자신이 일본어를 얼마나 잘하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얼마나 잘 가르치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일본어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일본어를 공부하면서 동시에 일본어를 가르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신의 주변을 찾아보고 만약에 일본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자신보다 못하는 사람한테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조금씩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가르치는 게 정말 자신의 공부가 되거든요. 자신은 정말 이걸 이해했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사람한테 설명하려고 하면은 이게 뭐였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생각하게 되고 더 확실하게 기초부터 다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자기가 일본어 선생님이 되고 싶다, 그렇다면은 자신이 진짜 일본어를 잘하게 된 다음부터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일본어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꾸준히 일본어를 모르는 사람한테 가르치는 연습을 해야 실제로 자기가 뭐 일본 유학을 갔다 와서 일본어를 정말 잘하게 됐어요. 그때 누군가한테 쉽게 가르칠 수 있는 거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가르칠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일본어를 공부하는 이유, 자신이 일본어를 왜 공부하느냐, 일본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자신은 어디로 지금 향하고 있느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일본어를 공부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 진로를 결정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한번 참고가 되셨으면 하네요. 정말 자신이 어디로 향하고 있고 왜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요. 일본어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일본어로 무엇을 할 것이냐,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자기가 일본어를 공부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다, 자신이 일본어를 공부함으로써 장래에 어떻게 자신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정말 자신이 왜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신이 어디에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시고 그것에 맞는 공부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